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모리에 대해서 할 거고요. 메모리는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메모리. 되게 중요하고요. 메모리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메모리는 약간 공기 같은 존재죠. 이게 메모리가 옛날에는 물론 또 나 때 얘기지만 옛날엔 비쌌어요. 128메가바이트 뭐 메모리가 그래도 막 크다 막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메모리가 뭐 엄청 늘고 있죠. 뭐 거의 뭐 테라바이트까지는 안 가나? 뭐 어쨌든 거기까지 막 가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싸졌다는 거죠. 옛날보다. 옛날엔 비싸가지고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이게 아껴 쓸까? 이게 옛날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게 관점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메모리가 더 중요했어요. 메모리 관리라는 게.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쓸까라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엔 메모리가 워낙 싸니까 컴퓨터에서 뭐 메모리가 싸니까 뭐 SSD로 뭐 저 스토리지를 SSD로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많이 싸졌으니까 이게 어떤 공기 같은 존재라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니어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세요. 요즘에는. 근데 요거는 아직도 물어본다 하는 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한다 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는 그냥 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나? 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는 않다. 옛날에는 메모리를 다 관리해서 써야 됐고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많이 성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했다. 지금도 중요하죠. 결국에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건 비용이고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에 리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프로그램은 다운이 되는 거죠. 메모리 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제로 다운 타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제로 다운 타임, GDT. 그러니까 무중단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단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중단 서버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서버가 오래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오래 가는 건전지처럼 오래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메모리 사용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택 메모리와 흰 메모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그 둘은 이제 성격이 다른데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먼저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스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애가 스택 메모리예요. 얘가 스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구조가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형태. 얘는 이제 스레드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OS 스레드의 컨텍스트에 스택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S에서 제공하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스택 메모리다. 그래서 얘랑 뭐 관계가 있는 건 이제 함수콜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스택 메모리하고 함수콜하고. 함수콜을 하기 위해서 스택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언어마다 이제 크기는 다 다른데 C++은 이제 대충 고정으로 그러니까 사이즈가 고정돼 있어요. C++은 이제 스레드마다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1에서 8메가 정도 된다고 해요. 스택 사이즈가 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스택 메모를 다 쓰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리커시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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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호출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교출을 쓰면 이 스택 메모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거 순회할 때 DFS, Depth First Search로 순회를 할 때 재교출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편하니까. 이제 뭐 그게 바이너리 트리 노드 개수가 뭐 짧으면 뭐한 10,000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엄청 많으면 재교출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스택 메모리가 고갈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C++에서는 그렇고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어레이를 씁니다. 스택 메모리로. 그러니까 어레이는 어레이인데 다이나믹 어레이, 동적 할당 어레이를 써요. 그래서 백- 어, 사이즈가 빈 공간이 없으면 더 큰 놈을 할당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가변 길이 어레이를 쓰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가 고갈돼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교출을 많이 쓴다는 것은 스택 메모리를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는 거죠. 성능적으로 봤을 때. 자, 얘의 주된 목적은 이제 함수 내부 변수나 용이나 아니면 함수 콜 인자 전달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함수라는 이 함수 콜이라는 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함수 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 프로그램에서 펑션을 선언하고 그 펑션을 호출하는 거. 그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놈이 뭔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코딩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제 코딩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은 코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exe 파일, 뭐 executive 파일이 있다. executive 파일이 있어.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코드예요. 이 파일은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가 코딩하는 그 코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코드냐? 기계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다. 우리가 코드 그러면은 뭐 main 뭐 이렇게 갖고 print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코드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고 이 실행 파일의 이 코드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다. 이걸 기계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바이너리 코드. 뭐 우린 이거 그대로 번역해서 이진 코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다. 그러니까 코드라는 거야. 실행 파일은 다른 게 아니고 코드라는 거야. 코드. 코드는 뭐냐? 코드는 문서예요. 도큐먼트다. 무슨 도큐먼트냐? 컴퓨터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적어 놓은 도큐먼트예요. 명세서예요. 네가 할 일을 적어 놓은 도큐멘트예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은 첫 번째로 A랑 B를 더하고 두 번째로 C랑 D를 곱하고 세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적었다? 0과 1로 적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문서입니다. 프로그램은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문서고 이 문서는 누구를 위한 문서? 컴퓨터를 위한 문서예요. 컴퓨터가 얘를 읽고 거기에 적힌 대로 수행하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천공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빵빵빵빵. 0과 1로 돼 있잖아요. 0. 1은 구멍을 뚫어. 팍 뚫어. 0은 안 뚫어. 1은 구멍을 뚫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람이 일일이 구멍을 하나씩 뚫어가면서 코딩을 했다. 그래갖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큰 이 천공 카드가 이렇게 많게 있었다. 라는 거죠, 옛날엔. 이게 문서예요, 결국엔 문서. 두루마리라는 거, 두루마리. 이걸 한 장 한 장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걔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거기에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버그 그러잖아요. 버그.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생했다 이러잖아요. 만약에 여기 문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하나 잘못 뚫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 결과가 다르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왜 나오는지를 보려면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프로그래머가 그거 다 찾아봤더니 하나의 청군 카드에 벌레가 이렇게 껴가지고 진짜 벌레 파리가 거기 껴 있어서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이 안 뚫린 걸로 인식을 해서 오류가 났다. 그래서 이름이 버그예요. 버그를 발견했다. 진짜 버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버그, 요 벌레를 없애는 걸 디버그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결국에는 코드라는 거는 이 문서라는 거고, 문서는 쭉 긴 두루마리,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 쭉 적혀 있죠. 뭐가 적혀 있니? 0과 1로 적혀 있는 거대한 문서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거 아니고 add, 3, 4, 곱하기, 5, 2, 나누기, 6,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혀 있는 사칙 연산들이 쭉 적혀 있는 거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그럼 함수는 뭐냐? 함수는 우리가 그 어떤 반복 사용되는 블락이죠. 반복 사용되는 블락. 쭉 이렇게 적혔는데 요 부분에 적힌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돼. 한 10번 반복돼. 그러면 이거 10번 이렇게 치고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빵꾸를 뚫고 있는데 똑같은 거 10번, 한 100장 정도 되는 양을 똑같이 10번, 한 1000장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싫겠어요. 어떻게? 한 번만 뚫는 거죠. 한 번만 뚫어놓고, 이렇게 한 번 뚫어놓고, 여기 시작 주소가,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죠, 라인. 1번, 2번, 3번, 4번 라인 쭉 있는데, 여기 100번째 라인에다 딱 적어놨어. 그거를. 그럼 여기 하다가 제가 필요해. 그러면은, 야, 100번째 거를 써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거 다시 뚫을 필요 없이, 야, 100번에 있는 거 네가 그냥 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함수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너무 귀찮았던 이분이 너무 귀찮았던 나머지 어떤 곳에다가 그걸 적어 놓고 그 줄, 그 줄 수 있죠? 그 함수가 적혀 있는 이 거대한 두루마리에서 몇 번째에 적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걔가 필요할 때 야, 그거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게 함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점프 100.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인스트럭션 포인트라는 놈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포인트. 컴퓨터 안에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스레드마다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에요. 인스트럭션 컨텍스트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실행해야 될 라인을 가리키는 놈이에요. 1번 하면 1번 실행했어. 그러면 1 플러스 해가지고 2번 실행하고 2번 라인 또 1 플러스해서 3번 라인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는 포인트예요. 점프 100을 하면 이걸 인스트럭션 포인트, IP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도 IP 맞이지만 인스트럭션 포인트 할 때도 IP라고 해요. IP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100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해야 될 라인이 지금 현재 뭐 200번이다. 그러면 다 200번 실행하면 201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프 100을 하면 얘를 1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10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201번이 아니라 100번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점프 100 또 했어. 그러면 내가 100번째 블럭이 필요할 때마다 점프 100을 하면 인스트럭션 포인트가 100으로 바뀌어서 거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함수 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함수를 좋아. 그래갖고 점프 100을 했어. 너무 좋아. 나 이제 다시 100장 다시 똑같이 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00번째부터 이게 함수가 만약에 100번째부터 150번째까지 적혀 있다. 그럼 150번째 하고 나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1번을 할 게 아니라 내가 200번에서 콜을 했잖아. 함수를 점프 100을 했으면 그 다음번 150번에서 함수가 끝났으면 201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함수가 끝났어. 여기서 펑션 엔드가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이 났는데 그러면은 나를 불러준 놈의 시 주소로 내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라인을 할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다 적어놔야지. 야, 네가 원래 왔던 곳은 200번이야. 얘가 점프 100을 하기 전에 레코드를 해요. 200, 내 라인을. 먼저 200을 적어 놓고 점프 100을 합니다. 그럼 100번 가서 쫙 실행하고 함수가 끝나면 여기다가 return 이렇게 되면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적어놨던 번호를 보고 아 200번이구나. 그럼 200번으로 돌아가야지. 201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수 콜입니다. 그럼 요 공간, 요거 저장하는 놓은 공간, 이게 뭐냐? 이게 스택 메모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메모리는 함수 콜과 관련이 깊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코드를 보면서 볼게요. 자, 펑션 f1이라는 펑션이 있고 변수를 a, b 선언해서 c에다가 f2를 펑션을 콜하는데 a, b 인자를 넣어서 여기는 함수 콜을 하죠. 함수 콜하면 얘가 불려서 얘는 return a 곱하기 b다. 그러면 c 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되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죠. 라인 그대로 A는 3, 이게 1번 라인, 2번 라인, B는 4, 2번 라인, 3번 라인, 콜, F2 하는 거죠.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3번 라인을 가면 그럼 4번 라인은 이제 리턴이죠. 펑션 1의 끝이죠. 펑션 1의 끝이고 이제 예를 들면 5번 라인에 F2가 시작한다고 쳐봐요. 스타트 F2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A는 3 할 때 스택에다가 집어넣어요. A에다가 3. 그다음에 B는 4 할 때 여기 4 집어넣어요. 4 집어넣고. 콜 할 때 이제 IP 포인트를 F2로 바꾸죠. 5번으로 바꾸죠. 5번으로 바꾸면서 내 라인 그리고 인자를 넣어요. 우선 내가 돌아가야 될 라인을 먼저 적어놔요. 야, 너 끝나고 3번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적어놔요. 그 다음에 요 인자 값들 두 개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인자 A, B가 들어가죠. 그럼 A3, B4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IP를 5번으로 바꾸죠. 그러면 5번 F2가 시작되잖아요. F2, A, B. 얘는 인자를 두 개를 받잖아요. 두 개를 받으니까 여기서 팝해요. 스택에서 두 개를 팝. 그러면은 4가 나오고, 그러니까 B가 4가 되고, 또 팝하니까 A가 3이 되죠. 그럼 팝했으니까 이거 두 개 날라갔죠. 어, 모두 삭제 아닌데. 이거 어떻게 했죠? 아이씨,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두 삭제. 아, 싫다. 모두 삭제. 자, 그러면 아까 여기 3, 4, 여기 라인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F1에서 F2를 A, B 콜할 때 아까 A 값, B 값 넣는데 팝팝 됐으니까 날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하죠. return A 곱하기 3이니까 12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return 하면은 얘가 또 팝해요.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3번이구나. 3번 라인이구나. 그러면은 3번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얘가 팝됐잖아. 그리고 결과를 푸시합니다. 그럼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또 돌아가서 C는 이제 F2가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여기 값을 팝한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1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정이?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스택 메모리가 있는데 스택 메모리는 말 그대로 스택이에요. 쌓는 거죠. 이 라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는 3, 여기다 3 적어놓고 B는 4, 여기다 4 적어놓고 지금 여기 뭐 라인이 여기가 100번째 라인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101번, 102번, 103번에서 IP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딱 진행이 되다가 103번에서 F2가 콜되죠. 그럼 콜 했으니까 F2가 있는 곳으로 점프하는 거죠. 점프하면 얘가 한 200번 라인이라고 쳐봐요. 그럼 IP가 2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돌아와야 되니까 103번으로 돌아와야 103번 라인으로 돌아와야죠. 여기다 103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인자 두 개 값 집어넣어요. 그래서 3, 4 집어넣죠. 그래서 F2가 콜됐어. F2가 콜되면 인자 두 개를 받잖아요. 인자 두 개를 받으니까 여기서 팝을 해요. 여기 아까 집어넣었으니까. 그 B는 4가 되고 이 B하고 여기 B는 다른 B죠. 이름만 같을 뿐. A는 3이 되고 이 함수 안에서 B니까 노커 변수. 얘가 없어졌죠. 없어졌고. 리턴 하니까 리턴 해야 되니까 내가 돌아갈 곳 여기다 적어놨죠. 이거 또 팝해요. 아 103번으로 리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IP가 103으로 바뀌죠. 여기서 팝한 값으로. 그러면 IP가 여기로 돌아갔죠. 그리고 요 결과값을 푸시해요. 그러면 여기 1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봤더니 여기 값이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 값 C는 12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인자 전달과 함수 내부 안에서의 로컬 변수 그리고 돌아갈 곳, 돌아가면서 리턴된 값 이런 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함수 콜을 할 때 주고받기 위해서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택 메모리는 함수 콜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내부 변수, 함수 내부 변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자 전달, 그리고 리턴되는 값, 결과값 등의 전달해서 스택 메모리를 쓴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비슷하게 스택 메모리가 스택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우리 그 계산기 여러분 나중에 계산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 요런 구문이 있을 때 이걸 분석해서 계산기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 때 스택을 사용해서 이거 중위법으로 바꿔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도 스택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쓰는 건 어떤 걸 쌓고 뺏는 거. 스택은 라스트 인풋, 라스트 아웃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성을 한 거죠. 함수 콜 과정을. 자, 힙은 뭐냐? 힙은 이제 힙 메모리는 가변 사이즈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게 크다. 얘는 고정 사이즈가 아니죠. 스택은 우리가 고정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언어에 따라서 가변 사이즈도 있지만 얘는 기본이 가변 사이즈.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쓰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얼로케이터다. 그러니까 스택은 스레드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마다 스택이 따로 있어요. 스택 메모리가. 근데 얘는 힙 메모리는 글로벌.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어디 누구나 어떤 스레드에서든 다 힙이라는 거를 사용한다. 질문하셨네요. F2라는 함수는 메모리에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혹시 리턴이 없이 실행되는 보이드 함수도 돌아가는 지점에 라인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보이드 펑션도 리턴하죠. 결과값이 있든 없든 리턴하잖아요. 리턴을 명시적으로 안 쓰면 여기 지금 명시적으로 안 썼죠. 이것도 그냥 여기에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하는 거는 스택에서 팝해가지고 거기 적혀 있는 주소로 간다. IP 포인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도 결국에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 우리가 메모리 주소 있잖아요.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는
메모리 안에서 그 변수가 몇 번지에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메모리 주소죠. 함수도 주소야. 이거를 함수 펑션 포인터, 함수 포인터라고 하겠는데 함수 포인터는 이 거대한 이 문서에서 이 함수가 몇 번째 라인에 있느냐 이것도 결국엔 숫자예요. 숫자. 100번째에 있냐 200번째에 있냐 그 주소라는 거예요. 그거를 함수 주소, 펑션 어드레스, 펑션 포인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도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펑션을 변수에 대입하잖아요. F1. 이러면 F1의 주소가 A 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콜하면 F1이 콜되는 거죠. 우리가 펑션의 주소도 변수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1차 변수, 그 first order 펑션이라고 해서 람다 같은 거, 그것도 변수에다 대입해서 쓰잖아요. 그 이유가 펑션도 주소다. 펑션도 결국에는 숫자 값이다. 그 숫자 값만 알면 그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펑션을 호출하는 거, 콜한다는 과정은 먼저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의 어드레스 주소, 그러니까 IP 포인트, 현재 IP 포인트를 적어 놓고 인자를 스택에 쌓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의 주소로 IP 포인트를 바꾸는 과정. 그게 함수콜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흰 메모리는 가변 사이즈고 글로벌 메모리 얼로케이터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스레드에 상관없이 힙을 흰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등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 힙 메모리를 쓰죠. 자바에서는 함수 외부까지 유지되는 오브젝트 생성 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함수 외부까지 유지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함수 내부, 얘는 함수 내부 변수잖아요. 내부 변수인데, 결국에 보면은 함수 외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3,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스트럭처를, 이거 고에서 보면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 스트럭처의 주소를 반환했다. 이러면 이 레퍼런스를 반환했다.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이 메모리가 이 함수를 빠져나갔잖아요. 이 함수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는 내부 변수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내부 변수가 이 함수를 빠져나갔잖아요. 스택 메모리는 이 함수가 리턴 될 때 이 내부 변수는 싹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F1이 여기서 A, B 이렇게 쌓았잖아요. 쌓아놨잖아. 이게 스택 메모리 쭉 있다고 쳐봐요. 쌓았잖아. 근데 여기서 리턴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다 날아가요. 리턴하면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그래서 다시 여기 원래 돌아가야 될 주소가 여기 있었겠죠. 누군가는 F1을 콜했을 거 아니야. 그 주소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위에 걸 다 팝해버립니다. 내부 변수들은. 그리고 그 주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택 메모리는 함수 콜이 끝나면 깨끗하게 지워버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안에서 생성됐지만 얘가 빠져나갔거든요. 이 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부 변수로 선언하면 안 돼요. 얘가 스택에 만들어지면 얘는 날라가요. 여기 함수가 끝날 때. 그러니까 얘는 C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댕글링이 나요. C에서는 이게 전형적인 오류 코드인데 안에서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러면은 내부 변수니까 얘는 무조건 C에서는 스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스택으로 만들어지고 걔의 주소를 반환을 하는데 이 함수가 끝날 때 스택을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 A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얘의 주소를 반환해요. 얘의 주소는 얘 스택 메모리의 주소겠죠. 여기 주소를 반환을 해. 근데 여기서 함수가 끝나. 그러니까 얘는 팝됐죠. 날라갔어. 그러니까 비워졌단 말이에요. 비워졌는데 얘 주소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놈이 여기를 또 쓰겠죠, 나중에. 그랬을 때 그 주소를 참조하면 access violation, 댕글링이 바로 나는 겁니다. 이미 지워진 주소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고는 얘를 분석을 해요. 컴파일러가. 얘가 이 함수를 빠져나갔네?
이거를 빠져나간다는 거, 이거를 escape analysis가 탈출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escape analysis를 합니다.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내부 변수가 함수를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 내부 변수는 스택에 만들면 안 되고 힙에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를 힙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함수 내부에서 쓰는 변수를 위한 거고 힙은 함수 외부로 나가는 거. 함수 외부까지 유지되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힙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마다 달라요. C는 함수 내부에서 무조건 스택이에요. 근데 멜록으로 명시적으로 C 같은 경우는 멜록으로 이 멜록이라는 건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트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사이즈 적어주면 100바이트 할당해라 그러면은 힙에서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C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야 나는 힙에서 쓰고 싶어 라고 말을 해야 힙에서 만들어줘요. 안 그러면 다 스택이에요. 그래서 걔가 빠져나가면 걔가 날아가 버리니까 댕글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외부까지 유지되고 싶은 메모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C에서는 명시적으로 멜록을 써야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는 전부 다 힙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new를 써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new를 쓰면 이게 멜록을 이 new는 사실 매크로예요. 이 안에서 뜯어보면 멜록을 쓰고 있습니다. 멜록을 사용해서 힙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 같은 경우에는 탈출 분석을 통해서 얘가 함수를 빠져나가는 놈이면 힙에다 만들고 안 빠져나가는 놈이면 스택에다 만들고 조금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시면 참 재밌어요. 어떨 때 힙을 쓰고 어떨 때 오브젝트를 쓰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힙 얘기를 하면 힙 메모리 얘기를 하면 항상 이게 짝꿍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 힙을 쓸 때 메모리 파편화 이러는데 메모리 파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약간 어,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기술 면접에서 힙 메모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옛날에나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메모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운 자원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잘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프래그먼트가 좀 생기든 말든 뭐 메모리는 넘쳐나는데 어쨌든 아직도 메모리 프로그래먼트는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온다.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디스크 프래그먼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 디스크 정리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디프래그먼테이션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파일을 쓰고 지우고를 막 반복을 하면 파일 큰 거 썼다가 작은 거 썼다가 큰 거 썼다가 작은 거 썼다가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팍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막 생겨요.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이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막 생기다 보면 얘네들을 쓰기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런 공간들은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쫙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그 조각 모음, 그러니까 한쪽으로 쫙 모아서 빈 공간 없애게 딱딱 짝 압축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제 사용되는 양이 많아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메모리 프로그래먼트도. 메모리도 이렇게 큰 거 썼다가 작은 거 썼다, 큰 거 썼다, 작은 거 썼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면 빈 공간들이 막 이렇게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막 생겨요. 메모리 안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걔들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갖고 메모리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크래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래그먼트를 없애야 돼요. 뭐 디스크는 조각 모음으로 하면 되지만 메모리는 조각 모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좀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플라이웨이트 패턴이라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가 생기는 이유는 작은 애들은 막 갖다 쓰고 갑자기 큰 거 쓰고 작은 거 쓰고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많이 만들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하자라는 컨셉이에요. 그 플라이트 웨이트 패턴이라는 놈도 있고 오브젝트 풀링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얘네 둘은 이제 재활용하는 방식, 재활용. 작은 애들을 재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요, 이렇게 4바이트, 8바이트 이게 그 포인터 하나가 메모리 주소 하나가 8바이트잖아요. 메모리 주소가.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멤버 베리어블이 링크 리스트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링크 리스트 같은 거 노드가 링크가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링크 하나당 이제 어드레스 이것도 메모리 어드레스니까 8바이트씩이거든요. 그러면 8바이트, 16바이트, 뭐 24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하나의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뭐 8바이트짜리, 16바이트짜리, 24바이트짜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엄청나게 할당을 해서 쓰는데 그 사이에 뭐 100바이트짜리, 뭐 200바이트짜리, 1KB짜리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애들이 그 프래그먼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놈들을 재활용하자는 게 프라이웨이트 패턴과 오브젝트 풀링 패턴이라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터프하게 픽스드 사이즈 메모리 블럭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야, 8바이트짜리 블록을 만들고 야, 8바이트짜리는 여기서만 갖다 써. 그리고 16바이트 블럭은 여기서만 갖다 써. 그리고 뭐 32비트 블럭. 이게 블럭마다 사이즈를 주고 딱딱딱 미리미리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꼭 거기서만 쓰게.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100바이트가 필요한데, 아니 예를 들면 10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쳐봐요. 104바이트. 근데 블럭이 100바이트짜리가 있고 그 다음 블럭은 200바이트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4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100바이트에서 갖다 쓸 수가 없죠. 이게는 블럭이 100바이트 단위로 나눠져 있는 놈이에요. 이미 이렇게 블럭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바이트짜리를 그냥 할당해서 줘요. 야, 200바이트짜리 갖다 써. 근데 그거로 주는데 거기서 104바이트밖에 안 필요하니까 104바이트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메모리를 더 쓰죠, 사실. 여기 보면 지금 필요 없는 메모리까지 다 같이 할당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메모리 더 써요. 더 쓰는 대신에 프래그먼트는 없어요. 걔네들 거기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프래그먼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섞이다 보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섞이게 딱딱 분리를 시켜 놓으면 여기 안에서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 프래그먼트라는 게 없죠. 대신 메모리를 더 쓴다.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고 근데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이제 매니지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매니지드 언어 많잖아요. 메모리 매니지드를 해주는 언어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 뭐 크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다라는 것도 있죠. C나 C++ 시절 얘기. 근데 자바에서도 역시 뭐 메모리 풀링은 중요한 개념이죠. 메모리를 아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스레드 노커 메모리 얼로케이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만든 TC 멜록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힙은 어, 글로벌 얼로케이터라고 그랬죠. 어떤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메모리다. 할당이다.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에서도 야, 메모리 200바이트 줘. 그럼 갖다 걔가 주고. 야, 나는 뭐 1000바이트 필요해. 그럼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레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스레드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을 시키잖아요. 서로 또 병렬 프로그램에서. 그럼 얘도 막 할당을 하고 얘도 막 할당하고 얘도 막 할당하고 얘도 막 할당하고 막 할당할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얘가 결국엔 메모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 병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몰리다 보니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할당된 공간을 다시 할당하면 안 되겠죠. 이 얼로케이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지워진 공간을 할당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레드 상에 막 병렬 요청이 막 들어올 때 락을 걸어야 돼요.
이 병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내부에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안에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 얼로케이터 자체에. 얘가 이거 다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스레드를 이렇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병목이 되더라. 성능의 병목이.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코어 시대가 되면서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스레드를 되게 하드하게 쓰면 이 얼로케이터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전에 저도 그 MMORPG 만들 때 서버를 만들 때 64코어짜리 머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32코어짜리인데 하이퍼 스레딩 해가지고 64코어짜리 스레드 썼어요. 코어 수가 64코어짜리 머신을 썼어요. 그 머신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야 돼가지고 스레드를 그때 한 128개, 그러니까 두 배로 코어 수의 두 배로 만들어서 스레드 풀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레드를 많이 돌리면 결국에는 메모리에서 병목이 생겨요. 누구나 다 모두가 메모리를 요청하니까 모든 스레드가 다 메모리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계속 반복하니까 병목은 메모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스레드 녹화 메모리 얼로케이터다. 방법은 간단하죠. 스레드마다 풀을 만들자. 야, 네 거는 이거 네가 너는 이것만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할당을 시켜줘요. 스레드마다. 그래서 나 이거 요청하면은 얘한테 그냥 반복하고 얘 요청하면 얘 거를 그냥 쓰고 얘 요청하면 얘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할 일이 없죠. 내 것만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여기서 메모리 갖다 썼잖아요. 우리가 메모리를 쓴다는 거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이 스레드 안에서만 놀면 참 좋겠는데 이 오브젝트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프레임워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프레임워크. 아까 프레임워크는 이 스레드를 이제 액터 스레드라고 해서 각 액터마다 자기의 로컬 스레드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고 치면 이제 각 NPC마다 자기 스레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NPC가 자기 거 할 때는 다른 애들 간섭할 필요가 없죠. 자기 스레드가 있으니까. 일단 하는데 내가 NPC가 캐릭터를 쳤어. 그러면 어택을 했어요. 어택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야, 내가 너 때렸으니까 너 얼마 피 깎아라. 그러면 걔는 피 깎는 거를 그 액터 스레드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스레드 세이프하지 못하니까 병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야, 내가 너 얼마 쳤으니까 네가 피 깎아. 그럼 얘가 이거 보고 편지를 받아서 내가 맞았네? 그럼 자기 피를 자기가 깎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프레임워크인데 이렇게 아까 프레임워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스레드 간에 막 오브젝트가 왔다 갔다 서로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할당을 했는데 반납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 여기서 가져온 놈은 여기서 반납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스레드는 항상 그 고갈이 돼요. 뭔가 이게 이상하게 이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돌려보잖아요. 그럼 늘 한쪽은 고갈되고 늘 한쪽은 계속 차. 그 한쪽은 늘 이제 빠져나가고 이게 스레드가 완전 우리가 이분하게 안 익었다고 그러는데 이분하게 그 분배가 돼 있으면 이게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역시 이분하게 분배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해보면 늘 한쪽 스레드에서는 계속 모자라고 늘 한쪽 스레드는 계속 반납이 돼가지고 계속 남아 돌아요. 메모리 풀링, 메모리 사이즈가 계속 한쪽은 계속 늘어나고 한쪽은 계속 줄어들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풀 사이즈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요거 툭 잘라가지고 모자란 놈한테 던져줘야 돼요. 야, 이거 남으니까 너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리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 메모리 풀을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뭐 요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스레드를 많이 쓰는 병렬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 올로케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여기 성능이 병목이 되니까 구글에서 만들어줬다. TC 멜록이란 놈을. 스레드 노컬 메모리 올로케이터. 기본 컨셉은 스레드마다 메모리 풀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다. 서로 간에 리밸런싱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능이 좋다. 단점은 있죠. 성능은 좋지만 뭐죠? 메모리를 많이 쓴다. 스레드마다 풀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라도 이제 풀을 하는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는 공간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쓰긴 하는데 메모리 더 쓰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모리는 싸다. 지금 메모리는 싸다. 이거는 뭐 요즘에서는 메모리는 싸죠. 가장 싼 자원 중에 하나죠, 메모리는. 그러니까 CPU보다 싸다는 거예요. CPU보다 싸다. 그러니까 CPU 클락수를 올리는 것보다 메모리 더 쓰는 게 싸요. 그러니까 메모리 더 써서 CPU를 성능을 올릴 수만 있다면 CPU를 덜 쓰고 같은 성능을 낼 수만 있다면 메모리를 더 쓰는 게 이득인 거죠.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힙 메모리는 TSL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힙 메모리가 각각 스레드에 부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힙 메모리라고 하는데 힙 메모리라는 게 사실은 없고요. 그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힙 메모리라고 하지만 사실 힙으로 옛날에는 힙으로 만들었겠지. 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힙 메모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의미가 그냥 힙 메모리 그러면 오브젝트 사용할 때 쓰는 메모리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스택은 말 그대로 스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힙은 이제 만들기 나름이다.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만들 때 스레드 노컬 메모리로 만든 거예요. 이 TC 멜록은. 그래서 이 C나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이걸 쓸 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원래 스탠다드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있어요. 얘는 기본 메모리 얼로케이터라서 얘는 스레드 로컬하지 않고 글로벌 메모리 얼로케이터로 안에 스레드 세이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락킹을 걸어가지고 교통정리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얘는 뭐 힙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안 쓰고 야 나는 TC 멜록 쓸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얘는 쓰면 스레드마다 스레드 로컬하게 그 메모리 풀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스레드에서 요청하는 거는 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C나 C++은 메모리 올로케이터를 오버라이드 다른 걸 쓸 수 있다. C나 C++이 이제 가장 기본이죠. 모든 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도 다 C, C++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정확하진 않은데 고의 얼로케이터도 아마 TC 멜럭을 쓰는 걸로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다 C, C++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터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 지금 벌써 50분이 됐네요. 빨리 얘기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택과 힙 메모리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가비지 컬렉터 물어봅니다. 가비지 컬렉터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가비지 컬렉터도 약간 산소 같은 존재라, 이제 자바나 C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가비지 컬렉터는 원래 존재하는 놈이니까 내가 신경 안 쓰고 써도 잘 돌아가는데 그게 뭔 상관이람 이렇게 생각하고 잘 공부를 안 하시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실무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해보시면 가비지 컬렉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엔 가비지 컬렉터에서 생기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다 가비지 컬렉터. 첫 번째로 이게 왜 필요한가? 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가비지 컬렉터는 쓰레기 청소부인데 쓰레기를 치우는 놈이에요. 쓰레기를 치운다. 쓰레기가 뭐냐는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쓰레기가 뭐냐? 우리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쓰레기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쓰레기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블락이 메모리 쓰레기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블락을 찾아내서 그걸 없애주는 게 가베이지 컬렉터의 일이죠. 근데 어떻게 없앨 거냐? 문제는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낼 거냐? 누구도 쓰지 않는 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메모리는 엄청 크고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계속 할당해서 쓰는데 그 수많은 할당된 메모리 블록들 중에 과연 사용되지 않는 블록이 무엇인가를 찾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마크 앤 스윕이라고 있습니다. 마크 앤 스윕. 처음에 이렇게 생각함,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 블록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놔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으면 어떤 한 오브젝트 안에 A 오브젝트, B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참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 C 오브젝트가 있으면 C가 A와 B를 참조하고 있고 B가 D를 참조하고 있고 D가 E와 F로 참조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참조 관계가 있죠. 이런 참조 관계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가장 맨 위에 루트가 있어요. 루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루트 노드가 있어요. 루트부터 시작해서 내 참조가 된 애들은 다 새까맣게 칠해요. 아, 얘 쓰고 있어. 루트가 C를 참조하고 있고 C가 A를 참조하고 있어. 야, 얘도 쓰고 있어. 얘도 쓰고 있어. 그럼 D 참조하고 있으면 D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가비지가 아닌다는 거는 누군가가 걔를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가비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루트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모두 새까맣게 칠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칠해지죠. 새까맣게. 칠해지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얘를 쓰고 있지 얘는 얘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정작 얘는 누구도 쓰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칠해지죠. 이렇게 칠한 다음에 새카맣게 칠이 안 된 놈들을 싹 지워버려요. 수입. 그러면 끝.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순환 참조라고 그러는데 얘가 얘를 쓰고 있고 얘가 얘를 쓰고 있고 얘가 얘를 쓰고 있다. 이거 순환 참조라고 그래요. 이거 외딴 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섬처럼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누트에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누트에서. 누트에서 뭐 무언가가 얘를 참조한다 그러면 얘도 연결이 됐겠죠. 근데 얘는 누트에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참조라고 있지만 이런 거는 순환 참조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트에서 연결된 놈만 실제 사용하는 놈이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색깔 안 칠한 놈들은 싹 다 지워버리는 게 마크 앤 스윕 방식입니다. 이게 가비지 컬렉터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에요. 근데 얘 마크 앤 스윕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멈춰 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또 한 놈이 딱 껴들어와.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새로 들어온 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래프를. 그러니까 딱 프로그램 정지시켜 놓고 쫙 돕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바 프로그램 보면 실행하다가 1, 2초씩 멈췄어요. 가비지 컬렉터 돌 때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돌아가다가 막 게임하고 있는데 1, 2초씩 멈추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싹 다 정지시켜 놓고 싹 한번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예,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방식이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쓰긴 해요. 지금은 약간 최후의 방식, 그러니까 최후의 풀 GC라고 해서 한번 쫙 돌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쫙 한번 돕니다. 요거에서 조금 발전된 게 3컬러 마크 앤 스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2컬러죠. 검정색, 하얀색. 검정은 쓰고 있다, 하얀색은 안 쓰고 있다. 2컬러인데 3컬러로 가는 거예요. 회색을 추가했어요. 회색을. 회색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회색으로 먼저 칠해요. 회색으로 먼저 칠하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건데
자세한 방식은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방식을 쓰면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예요. 임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지시켜 놓고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쭉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돌 수가 있다. 그래서 마크앤 수입을 하면서 메모리 블락도 계속 형성되고 사라지고 하면서 마크앤 수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컬럼 마크앤 수입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GC 방법이 있다. 이거는 고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에서는 GC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3컬럼 마크앤 수입으로. 그래서 고에서는 뭐 0.1 마이크로세컨 안에 GC가 끝난다. 뭐 이렇게 자랑을 치기도 하죠. 0.1 밀리세컨인가? 어쨌든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그리고 병렬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별도 스레드에서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컬러 마크앤 수입을 한다. 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제너레이션 컬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대별 수집이라는 걸 합니다. 세대별 수집은 뭐냐면은 어 내가 이게 프로그램을 봤더니 생긴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잘 죽더라, 잘 없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앤 수입을 하려면 전체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오래 살아남은 놈들은 잘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쓸모가 있더라, 어딘가에. 근데 방금 추가된 놈들은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쓸모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나눠요. 그 애단 영역, 이단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생긴 애들이 있어요. 방금 생긴 애들만 따로 GC를 돌려요. 방금 생긴 애들만 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따로 도니까 그 전체 그래프를 다 돌 필요가 없이 방금 생긴 애들만 도니까 더 적은 수만 돌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얘를 빨리빨리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을 옮겨놔요. 서바이벌 제로로 옮겨놓고 얘는 조금 이 블락은 좀 덜 자주. 거기서도 살아남은 놈은 이제 뭐 올드 제너레이션 뭐 갖고 거의 안 하는 뭐 자주 안 하는 놈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빈도수를 차이를 둬 가지고 GC를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신생아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 새로 생긴 얼마 안 되는 애들은 금방금방 GC가 되는 거고 좀 오래됐던 애들은 GC가 금방금방 되지 않고 조금 빈도수가 낮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세네벌 수집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GC 투닝도 중요하거든요. GC 투닝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 빈도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풀 GC는 언제 그러니까 메모리가 일정 리미테이션을 넘어가면 전체 GC를 한번 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만드실 때 그런 세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프로그램 결과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메모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택 메모리, 인 메모리, 메모리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스레드 로컬 메모리, 뭐 GC, 마크 앤 수입, 3컬러 마크 앤 수입, 제너럴 세대 수집까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키워드 위주다. 근데 자세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공부는 셀프, 공부는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네, 네. 음, 음, 네, 음,
음, 음. 네, 스레드 노컬 메모리를 그 스레드 노컬 그 베리어블을 OS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메모리 풀을 그러니까 스레드마다 각각의 풀을 따로따로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스레드에서는 그 사용되는 메모리 풀 블락이 따로 있고 얘가 쓰는 거는 따로 쓰는 거예요. 여기 블락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결국엔 링크 리스트예요. 그래서 풀 형태로 메모리 블락들을 링크 형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로컬에 그 포인터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목적은 이게 글로벌 얼로케이터가 있다 보니까 스레드마다 이제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청하고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얘가 멀티 스레드 환경이니까. 그럼 얘가 스레드 세이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락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락킹을 잡다 보면 얘가 병목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다 보니까 스레드마다 별도 블락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할당이 되니까 얘는 락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락을 안 잡고 바로 할당해 주니까 스레드 간에 서로 간에 이 락킹 간섭이 없죠. 그래서 훨씬 빠르게 동작한다. 우리가 락을 잡으면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락을 잡으면 그 락을 잡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캐시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서 보면 이 에런 캐시라는 게 이제 CPU 간에 공유하는 캐시인데 여기서 락을 잡아버리면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락을 잡고 있는 동안 얘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를 비워요. 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락을 잡는 단순한 행위가 그 병목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음. 이제 그쵸. 뭐 그러니까 뮤텍스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병목이 생기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도 자체가 걸리는 순간에 캐시를 비우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병목이라는 거죠. 네넹. 또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를 미리 그러니까 예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 미리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스레드 풀링 방식인데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죠. OS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일감이 있잖아요. 일감 큐가 있는데 메시지 큐라고 치죠. 메시지 큐에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놀고 있는 스레드부터 이거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워커 스레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메시지 왔네 그리고 체크하죠. 체크가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건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할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 만들 때 여기에다가 메모리 블락 풀을 일정 크기만큼 만들어 놓고 너는 이거 써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걔는 얼로케이트 할 때 거기서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스레드를 굉장히 하드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락도 우리가 우리가 락프리 그러거든요. 락프리. 이건 뭐 다음 시간 하겠지만 락프리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큐 같은 거 만들 때 뮤텍스를 안 걸고 락프리하게 락프리 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쓰는 게 인터락이거든요. 이게 컴파이어 앤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안에서 인터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인터락을 되게 많이 썼더니 봤더니 락풀이라고 말을 하지만 락풀이는 아니라는 거지. 락이 아예 없진 않다. 인터락으로 걸다 보니 실제 병목은 그 캐시를 비우는 과정에서 그 서로 간에 인터락킹 하면서 캐시 비울 때 생기더라. 라는 거를 예전에 스레드를 하드하게 쓸 때 이제 프로파일링 해보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깊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락프리 알고리즘 같은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컴페어 앤 수압을 이용해서 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스레드 세이프하게 락을 안 잡고 실제로 뮤텍스를 안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셀프.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병렬 프로그래밍. 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락킹, 뭐 뮤텍스, 인터락, 뭐 락프리 뭐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